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미 전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보이콧가 있었지만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 사업체에서는 외국 노동자 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건강을 우려하는 구체적 상황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은 외국 기자들도 동석한 자리에서 본질적인 답변은 회피했고 미국 언론과 백악관 출입 기자들을 나무랬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극구 칭찬하는 팍스뉴스 앵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극구 비난하는 CNN 기자를 방어하면서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 러시 림바우처럼 소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 라이프 스타일 유지 비용도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한 달 만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8년 동안 쓴 비용의 6분의 1을 썼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겁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유럽에 갔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자 미국 언론은 정치와 경제로 나눠 보도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며 삼성으로서는 단기적 차질은 없지만 장기적인 타격은 있다는 결론입니다. 애플이 인도에서 휴대폰을 만듭니다. 포드 자동차사도 멕시코 공장 신축 계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동성결혼식에 꽃을 팔지 않은 꽃가게 주인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보잉사 공장 직원들에게 연설을 하려고 가는데 대통령이 타고 가는 그 비행기가 1시간에 비용이 $20만 든다고 하네요. 잠시 뒤에 이제 관련 내용은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허니문 기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그 잡지 포린 팔러시 등에서 여러 가지 그 우려가 있는 시각 등을 전하더니 이제는 러시아의 국영 언론에서 트럼프 보도를 중단해라 하는 명령에 따라서 거의 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 시점은 이제 마이클 플린이라는 러시아와 굉장히 친했고 러시아에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한 일도 있고 또 그 러시아 방송에도 자주 출연을 했었던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임 내지는 경질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러시아에서 발행되는 타블로이드 신문들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것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표지, 사진들도 실리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신문 가운데서 이제 프라브다가 뭐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막상 지내면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반대하는 그런 그룹들과 언성을 높이고는 있지만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미국의 기존 질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그 프라브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프라우다는 나토에 대해서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정말 그야말로 무용론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나토를 강하게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 신문은 술에 취하지 않고 미국 대통령의 포지션을 완전히 180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가? 러시아와 관계 개선하겠다는 마음이 변했나?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일부에서는 어떤 해석을 하냐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러시아 언론이 자신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 같은 보도를 하는 것을 본다면 페이크 뉴스다. 그조차 가짜 뉴스다라고 해석을 할 것이다 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떤 업주는 뭐 동참을 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은 직원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업주들은 그렇잖아도 너무나 돈 벌기가 힘든데 렌트비
보조비도 내고 해야지 되는데 직원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한 그런 것도 있고 각오에 있었던 것보다는 나았다 한 그런 그 분들도 계시는데 어제가 이제 Day Without Immigrant 이민자 없는 하루에서 학교에 그 자녀를 안 보낸 그런 그 부모도 있고 뭐 가게에 안 나간 그런 그 직원들도 있고 하는데 이 사이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모든 것을 넣어놓지 않았잖아요. 그 본인이 이제 경영은 안 한다고 하고 두 아들에게 맡겼다고는 하지만 모든 그 사업체의 사주입니다. 지금까지도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 그런데 지금 이제 그가 선거 캠페인을 할 때부터 현재까지를 보면은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와이너리를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트럼프 와이너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트럼프 비니아드 에스테이트 정확한 이름은 그렇죠. 이곳에서도 계속 그 외국 노동자를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 물론 뭐 불법은 아닙니다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노동청에 어떤 그 요청을 하고 심사를 하고 버지니아에 있는 그런 곳에 이제 23명의 외국인을 그 받아들이고 H2 비자인 거죠. 임시 허가. 미국인들이 하지 않는 일, 도저히 그 원치 않는 힘든 일, 서서 포도밭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뭐 나중에 뭐 포도나무를 뭐 전지 같은 것도 하고 잘 자라잖아요. 포도나무의 경우는. 그런데 너무 잘 자라면 열매가 안 열리니까 그런 것을 해주고 맨발 벗고 뭐 해야지 되는 일도 있고 절대로 미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런 일들 때문에 2003년 이후에 미국에 이제 10만 명 이상의 이런 말하자면 뭐 게스트 워커가 들어왔는데 트럼프 비즈니스가 2015년 중반이니까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할 때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86명 게스트 워커를 받아들였고 지금도 끊임없이 게스트 워커를 트럼프의 그 사업체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내가 선거 캠페인 하면서 이 트럼프 비니아드에 직접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그 아메리칸을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도 강조를 합니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미국 사람으로 하기 싫어서 어디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사업체에서는 이렇게 그 외국계 노동자를 끊임없이 그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어제의 뭐 그 Day Without Immigrant와 같이 그 오버랩이 돼서 오늘 아침에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와이너리에서 미국 사람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시간당 11달러 27센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그 CNN을 포함한 많은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계속 보여줬는데 여러분들께 이 많은 내용을 다 소리로 제가 녹음을 해놨었는데 이미 뭐 어제 있었던 일이고 너무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과격하고 극단적인 말, 태도, 말하는 것도 그 제스처가 있잖아요. 음성에도 억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얼이 있는데 적대적인 그런 것들을 백악관 그 출입 기자들에게 그 출입 기자들이 속한 회사들을 계속 그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린다는 게 많은 분들이 듣고 나서 좋은 감정을 가지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통령이 한 얘기 가운데 여러 가지가 그 전임자 그 행정부로부터 너무나 그 메스된 것을 엉망진창인 것들을 내가 많이 물려받아서 그리고 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추스린 것이 너무 많다 하는 자화자찬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요. 원래 이 자리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히스패닉계 장관 뭐 결국은 인준 청문회 투표도 거치지 못하고 물러난 그 카스 주니어의 모회사의 CEO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히스패닉계 그 노동부 장관이 지명이 됐기 때문에 잠깐 그거 설명하러 나왔다가 기자들이랑 그야말로 뭐 싸움하는 바람에 근데 기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췄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묵살했습니다. 그런 면은 있지만
어쨌든 이제 기자들이 계속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안보 전 그 보좌관 그 사임한 것과 관련해서 캠페인 도중에도 캠페인을 그 일을 그 맡았던 중심 인물들이 계속 그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러시아와 연관이 있었다는데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질문을 받으면 대통령이 화부터 버럭버럭 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CNN 당신 뉴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 이것보다 훨씬 리얼합니다. 이제 그 CNN 방송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CNN 방송에서 비난하는 백악관 출입 기자니까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짐 에코스타와 함께 에코스타가 또 그 장관 지명자와 라스트 네임도 같네요. 쿠박의 장관 지명자와 그래서 이제 에코스타가 질문을 하니까 당신네 그 미디어 틀렸어. 정말 페이크 뉴스만 하면서 내가 좀 다른 표현을 하지 하고 really 그 페이크 뉴스를 한다고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너무 황당해서 이 본인까지 포함해서 짐 에코스타를 포함해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not sir 그 real new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그것은 그 페이크 뉴스라고 이렇게 그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또 그 정보국조차도 이런 그 페이크 뉴스 언론에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CNN 같은 데에 이 국가 안보 그 보좌관 물러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정보를 리크했으니까 서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1시간 넘게 1시간 10분 뭐 77분이라고 하던데요. 그 시간 동안 내내 이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그 오늘의 미국을 끝내고 스튜디오를 나갈 때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잠깐 손님이 오기로 했었는데 그 손님을 받지조차 못할 정도로 눈을 뗄 수가 없게 엔터테이닝으로는 그만이더군요. 그래서 오늘 뭐 일부 언론에서는 다음부터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팝콘을 팔아야지 된다. 백악관에서 영화관처럼 재밌으니까 그런 표현을 한 사람도 있는데 정말 와일드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보다 그 캠페인 내지는 그 당선된 직후보다 더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은 어제 많은 언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페이크 뉴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말하자면 대통령식으로 말하자면 거짓말을 한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드리자면 자화자찬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가장 뭐 선거인단 표를 많이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다. 306표를 받았다. 306표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 많은 것을 기억해야지 되니까 잠깐 잊었을 수도 있지만 304표였고 그리고 오히려 그 버락 오바마는 360표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60표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많이 선거인단 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기자가 일어나서 대통령이 우리 계속 페이크 뉴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지적을 한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이러면 대통령이 나의 그 자료가 틀렸습니까?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기자가 뭐 그거 모르고 지적을 했겠어요. 그러면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 미국의 45대 시민 대통령은 전혀 그런 기색 없이 내가 그 받은 정보가 그거다. 뭐 이렇게만 그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레곤주의 하원 의원이 미국의 그 수정 헌법 25조에 보면은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는 그 나라의 그 대통령직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수정 헌법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뉴욕 타임스의 데이빗 브룩스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을 보니까 오래전에 탈선한 열차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테드 리우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백악관의 이제 그 주치의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도 상주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요. 뭐 이래서 이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35명의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가 뉴욕 타임스에 대통령이 지금 그 안전하게 국정을 운영할 만한 정신 상태가 아니다 하는 공동 기고문을 올렸더니 또 다른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의 심리학자인 조수아 밀러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공격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말들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프리드만이 이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어제 그 CNN 방송에 울프 블리저와 오후에 그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독된 것 같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독됐기 때문에 뭐 방송을 하려면 거의 24시간이 남아 있는데 약속까지도 뒤로 제치고 그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계속 봤어야지만 됐을 그런 정도. 그래서 이 토마스 프리드만 씨는 대통령이 엔터테이닝하는 기술이 아주 그 훌륭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그 중독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려를 했고, 그에 비해서 러시 레인보우 같은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본 기자회견 가운데서 가장 그 효과적이었다. 어제 이후 기자들은 대통령을 더 미워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그 좋아하는 것이죠. 이제 기자들이 계속 대통령에게 과연 당신의 그 지금 사임한 보좌관이 취임하기 전에 행정부가 취임 선서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러시아와 뭔가를 제재 중단 같은 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런 것을 답변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답변을 했는가? 나는 러시아 사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나는 하나도 몰랐었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보 기구에서 도청한 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일 전에 다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팍스뉴스의 그 모닝뉴스를 칭찬하면서 최고의 모닝뉴스라고 했는데, 그 팍스뉴스의 또 다른 앵커인 셰파드 스미스 씨가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크레이지 트럼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런 정확한 답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을 그 권리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은 CNN 방송에 짐 에코스타 그 백악관 출입 기자를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기자다라고 방어를 합니다. 팍스와 CNN은 라이벌 텔레비전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의 관련 그 여러 가지가 러시아에 의해서 해킹당했는데, 해킹당한 그날 그 트럼프의 그 측근이 러시아와 통화를 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미국 국민이 알아야지 될 일이다. 저는 이런 면에서 그 팍스뉴스가 좋아요. 왜냐하면 팍스뉴스에는 지금은 그 자리를 떠났지만 그 메건 켈리 같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CNN이 떨어집니다. CNN은 모두 그 트럼프를 공격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요. 팍스뉴스는 이렇게 그 보통 이제 셰프 스미스라고 부르죠. 셰프 스미스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사위는 CNN, 그 타임워너의 CNN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보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아주 그 공식적으로 불만을 그 제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참 문제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CNN이 국가로부터 이제 그 허락을 받아야지 되는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그 통신 이런 것에 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은 오늘도 지금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가서 연설을 할 예정이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면 시청률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글쎄요, 어른스럽다고 할까요? 이런 것이 그 모자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 언론에서도 얘기하지 않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미국 언론을 코리안 아메리칸 그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오래 보다 보니까 그 개인적으로 드는 감정은 저널리스트들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다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회창이라는 그야말로 KS 마크와 이렇게 했었을 때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그 출신 성분을 싫어했었던 엘리트 그룹의 기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물론 뭐 유펜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데 그 미국의 엘리트 기자들도 뭐 특파원들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파티에서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뭐 트럼프가 돈도 쓰고 하는 그런 파티에서도 만났고, 파티에서 우리가 같이 즐길 수는 있지만 당신처럼 천박하게 말하고 천박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이런 사람을 나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게 미국의 그 저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미디어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 때문에 트럼프는 더 강하게 그 반발하는 것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아버지가 이제 돈을 벌 때 아버지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번쩍번쩍한 빌딩 지어서 이름만 빌려주고 돈 번 사람이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없어요. 창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이름 빌려주고 돈을 버는 건데 아버지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브루클린, 뭐 퀸스 이런 데 이제 사무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아버지가 예전에 건물을 지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렌트 주고 하는 뭐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들아 맨하탄은 쳐다보지 마라. 거기는 우리가 그 일할 때가 아니야. 빅 리그란다. 우리는 이 퀸스 뭐 브루클린 이게 적당히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Why not 아버지 하면서 맨하탄에 진출해서 그 뒤에 번쩍번쩍하는 빌딩에 전부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그 느낌이 그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열등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긴 했지만 할아버지도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살고도 남는 때 말하자면 그 매춘부 창녀 장사를 한 사람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도 흑인들을 묵살하면서 흑인들에게 처음에는 돈을 벌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들에게 렌트도 잘 안 주고 했었던 그런 그 가족사 같은 것을 아는 저널리스트들은 저 집안은 엘리트, 우리 같은 엘리트가 아닌 거야. 천박한 가정이야. 하고 천박하다고 무시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더 그래 너희들이 우아하게 위선적인 말하는 거 나는 다 까부수겠어. 페이크 뉴스, really 페이크 뉴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느 시점에선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저널리스트, 미디어들도 미국을 위해서 휴전을 하고 서로 그 양보를 하고 화합을 하는 그 시점이 와야지 된다고 느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문에 돈 많이 쓴 것 한 달 동안 그것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이재용 삼성 그 부회장이 첫 번째 실패했고 두 번째는 약간 그 추가로 뭔가를 해서 결국은 그 삼성 가문에서 7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제가 그 원고 없이 드린 말씀 가운데서 그 드린 말씀에 그 받쳐주는 논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를 첨가를 하겠습니다. 첨부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정말 부자인 삼성의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 자체를 그 언론사에서 많이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유권자들은 그가 그 손만 대면 미다스의 손이다. 돈을 많이 벌어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하고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 하고 투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그 뭘 다 넣을 수 없는 것도 뭐 팔 수 없는 것도 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팔아봤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그 사업체인 겁니다. 이게 그 제조업을 하거나 뭔가를 그 창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뭐 개수도 본인도 세지 못할 그럴 정도의 그 뭐든지 다 그 로열티를 주고 이름을 팔았기 때문에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넣으려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지 되는데 마이너스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돈이 굉장히 많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벌었느냐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라든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물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큰 돈을 어떤 형태로 법을 피해가면서 벌기는 했겠으나 뭔가를 뭐 합병한다던가 회사의 인수 과정에서요.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돈 없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강의를 해준다고 하면서 듣다가 한 개 더 가르쳐 줄 테니까 몇백 달러 내라고 크레딧 카드 밖에 나가서 이렇게 결제하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사기로 걸려서 이제 돈 많이 주고 그 취임하기 전에 직전에 합의를 했잖아요. 이렇게 돈을 벌지는 않죠. 큰 돈을 버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그 부분이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밸류적으로도 별로 그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을 아니까 지금 뭐 태도를 바꿔서 좀 더 그 잘해보자 하는 것이라면 또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 이제 서로 싸우자 하고 그 대치를 하고 나가니까 언론으로서도 그 잘해주기가 거의 그 힘든 거죠. 거의 힘든 것이기 때문에 허니문 없이 여기까지 왔고 지금 잠깐 뭐 얘기가 나오는데 들어보실까요? 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다 같이 미국으로 가야지 되는 것이니까, 물론 이미 그 탄핵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사람이 합법적인 대통령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이 뭐 숫자적으로 어떻게 상관없이 시스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적인 대통령이니까 그에게 기회를 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인가 이렇게 그 화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의 삼성의 그 이재용 그 전자 삼성전자 그 부회장이 1월 달에 안 됐었는데 지금 그 구속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 언론이 보도를 하죠. 한국의 민주주의적인 시스템, 재벌과 정경 유착과 민주주의 이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삼성은 그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가장 그 큰 경쟁 회사이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데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재산 국외 도피 이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이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바깥에 나와 있으면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 구속을 하기로 재판부가 결정을 해줬는데 지난번과 똑같이 뭐 합병할 때 있어서의 그 죄가성 뇌물 400 얼마였죠?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 돈으로. 미국이니까 미국식으로 하려다가 잊었어요. 네. 합병, 뭐 횡령, 위증은 다 마찬가지인데 게다가 이제 재산 국외 도피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뉴욕 타임스 뭐 모든 미국 언론이 다 보도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 그 사장 구속은 기각됐고요. 전에도 뭐 유죄 확정됐어도 감옥에 삼성 그 3대는 안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간 것이고 뭐 3,600만 달러 정도 해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아시는 내용을 피해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뉴욕 타임스 보도를 조금 전해 드릴까요? 네. 홍콩발로 보도를 했는데 최상훈 특파원과 미국 기자 폴 두 사람이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심상정 의원의 얘기를 제일 앞에 그 인용을 했네요. 그리고 끝에는 뭐 똑같은 말입니다. 이 체포됐다는 게 이제 그 부패에 관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시작이고 투명성, 법적 그 시스템이 투명하다는 거. 문재인 뭐 아직 뭐 선언은 하진 않았지만 후보요.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 심상정 의원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범죄에 대해서 구속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형량을 주느냐 벌금을 내게 하느냐 이 문제 그리고 또 형량을 줬을 때는 완전히 뭐 아버지처럼 뭐 잠깐 그 매니지먼트 안 하고 그리고 뭐 어떤 뭐 돈 뭐 얼마였었죠 그 당시에 사회에 좀 환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감 그 기간을 끝내야지만 사람들은 한국의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 뭐 이런 인용도 조금 했고요. 그 밖에는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는 삼성 재벌이 지금 한국의 10대 큰 재벌이 가운데서 이제 삼성을 포함해서 6군데가 뭐 굉장히 큰 그 국가 재산의 뭐 80% 정도는 차지하고 있잖아요. GDP에. 그리고 이제 삼성이 특히 이제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더한 것이고 지금 한국에서 6개 재벌 리더가 화이트 칼러 범죄로 유죄를 받아도 항상 뭐 사면당하고 집행 중지를 당하고 형량 줄여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이번에도 또 똑같은 것을 밟아갈 것인가. 이번에는 법적 시스템이 그 테스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삼성의 이제 그 58개 계열사네요. 어떠한 그 결정력에 있어서는 지금 회장 없는 부회장이 구속됐으니까 슬로우해지겠죠. 해서 이제 최지성 삼성미래 전략실의 실장이면서 부회장.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의 멘토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데 뭐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죠. 뭐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다 일을 했으니까는요. 그러나 로열 패밀리는 아니라는 그런 것. 그리고 지금이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해에도 아주 실적이 좋긴 했지만 애플이 좀 잠시 뒤에 애플 얘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애플이라든가 중국과 경쟁을 해야지 되는 이런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어느 정도 저렇게 운신의 폭이 확꽉 묶여 있는 기간이 얼만큼이냐 이게 이제 문제고 또 나중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삼성이 가족이 컨트롤할 것인가 뭐 그 가족이 컨트롤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너무 그 커서 무너지기 힘들다 too big to fail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삼성의 경우에 뭐 뇌물 뭐 청와대와의 뒷거래 관행 이런 것이 결국은 뭐 처벌을 받아야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끝까지 유죄가 될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이래서 이거는 안 된다. 삼성이 지금 모든 여기에 아마 사업보다 여기에 집중을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삼성이 안 무너진다고 보고 더 잘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족벌 경영 안 하고 편법으로 승계하는 것 없어지면 좋은 회사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수십 년간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지금 세계가 지켜보는 게 되고요. 로이터 통신의 경우는 최지성 이런 그 부회장의 경우에 이재용 회장의 그 오랜 그 멘토였었기 때문에 뭐 잘할 것이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지금 삼성의 반도체 비즈니스가 굉장히 건강해서 지난해 주식값이 60%나 올랐습니까? 어쨌든 지금 그 비상 체제로 들어간 삼성에서 그 이제 그 최 부회장의 역할 뭐 많이 그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이 멘토인 이 넘버 투맨 역시 특검 그 조사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는 결국은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물론 그 지금 당장은 그 최지성 넘버 투맨을 중심으로 하지만 역할 분담을 할 것이다 하는 점차적으로 결국은 이 그 이재용 부회장의 멘토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전문 관리를 할 것이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삼성이 갈아지고 뭉개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계속 얘기되는 장기 투자 결정은 결국은 그 로열 패밀리 외아들이잖아요. 게다 대고 그래서 뭐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 최종적인 그 장기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삼성 계열사 사장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잘해도 큰 그림을 그릴 때는 회장이 그 필요하고 회장만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게 지금 삼성의 큰 도전인 거죠. 노키아를 물리친 지 그 지금 5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경쟁이 지금 사방팔방에서 오고 있는 거잖아요. 삼성보다 이윤 많은 회사, 애플 같은 회사 있는 것이고 뭐 그래서 애플은 뭐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미국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인도에 공장도 짓겠다고 하고요. 삼성에서 물론 그 최지성 부회장이 30년 동안 반도체, 가전제품, 텔레비전, 뭐 텔레콤 모든 것을 다 CEO 하기 전에 해본 사람이고 전략가이고 66세로 비교적 젊고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길어지면은 이게 쉽지도 않다는 얘기. 뭐 그럼 다른 사람도 있긴 있어요. 삼성전자 현 부회장이고 CEO인 뭐 권호연 씨 같은 사람, 미스터 칩으로 불리는 이런 그 실제적인 매니저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법원에서 처리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뭐 80억 달러 미국의 그 전자체인 인수하는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 허먼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즈 이런 것들 도 있고 해서 날마다 결정은 아무리 안 한다 하더라도 이재용 그 부회장이 얼만큼 묶여 있느냐 이 부분 지금 굉장히 한국으로서는 중요하고 세계에서 다 똑같이 한국과 똑같죠. 지금 뭐 듣고 나니까 한국의 보도와 다름이 별로 없는데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김정남의 그 독살에 대해서는 특정한 국가가 사주를 해서 했었다는 그 결론을 아직까지는 내릴 수 없다는 게 말레이시아 현지의 수사팀의 발표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처음에 조금 휘저어졌다가 제자리를 좀 찾아가죠. 좀 그리고 또 협상하는 과정들도 필요하고 눈치 보는 과정들도 필요하고 눈치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애플이 이제 인도에서 제조를 시작한다. 그게 이제 아이폰 SE 해서 조금 싼 아이폰인데 한 4달러 정도 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아이폰을 일일이 만들어서 인도까지 소비자를 위해서 가져가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돈도 많이 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인도의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세련된 전문 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테크놀로지 허브라고 불리고 있는 벵갈루루에 아이폰 공장을 만들어서 인도 남부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애플의 대만 파트너인 웨스트론 코퍼레이션이 다 이제 일을 주도를 해서 한다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미국 회사인데 경쟁력이 있어야지 많이 팔잖아요. 그래야 이제 미국의 세금도 더 많이 내고 또 미국이 더 부자가 되는데 뭐 비싼 미국에서만 노동력 그렇게 팔면은 인도 같은 나라에는 지금 400 몇십 달러도 아이폰 비쌀 것 같은데 많이 팔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난해에 인도에서 아이폰 SE 핸드셋이 얼만큼이 아이폰이 지난해에 얼만큼을 팔렸다고 하던가요? 제법 팔렸던데요. 지난해에 애플이 인도에서 250만 대 팔렸군요. 그것도 거의 후반부 4, 4분기쯤에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곳에서 만들어서 단가도 낮추고 해서 사람들에게 싸게 주면서 아이폰으로서는 이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삼성에도 굿뉴스는 아닌 거죠. 애플과 경쟁해야지 돼, 중국과 경쟁해야 돼 하니까요. 포드 자동차사가 포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자동차사가 미국에 뭐를 하겠습니다. 옮기려던 것 안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 결국은 어떤 부분 딱 꼬집어서 그곳 사람들 해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당연히 지키겠죠. 대통령과의 약속인데 그런데 포드 자동차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멕시코에 지려고 했었던 2개 공장을 그대로 짓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만드는 곳인데 뭐 멕시코의 뭐 어느 주인가요? 중부에 있는 과나후아타주 후아토주 구아나후아타주에 이제 2군데 해서 비용이 한 25억 달러 정도 되고 자동차 부품 만드니까요. 그리고 직원들을 한 3,800명 정도는 고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포드 자동차사가 멕시코에서 뭔가를 만들었었던 그 역사가 90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포드 자동차의 뭐 역사와 뭐 그다지 떨어져 있지도 않네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에 전체적으로 직원이 9,000명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뭐 아메리카 포스트, 뭐 아메리칸을 고용하고 미국 물건을 사고 팔고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다 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떻게 그 고리를 끊을 수가 있겠어요? 하니까 이제 분위기 보면서 서로 서서히 이렇게 절충해 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워싱턴주가 정말로 뭐 어떤 부분은 캘리포니아주보다도 더 진보고 앞서가잖아요. 워싱턴의 대법원의 주 대법원이요. 최고법원이죠. 9명 판사가 있는데 만장일치로 이제 꽃가게 주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애자 결혼식 할 때 꽃 파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게 위헌이다 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도 이 꽃가게 주인이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남자인데 이 두 남자가 몇 년 동안이나 이 꽃가게에서 꽃을 사갔답니다. 그때는 팔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한다는데 내가 종교적인 이유로 이 사람들을 축하하면서 꽃을 만들어줘? 이것은 못하겠다는 거였거든요.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주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이게 차별이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도 위반한 것이다 한 것에 대해서 워싱턴주의 대법관들은 전부 이제 소송을 한 동성애자 커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웨딩꽃을 다 팔지 말거나
아니면 모든 웨딩 꽃을 다 팔거나 하라는 겁니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판결을 내렸고요. 그 판결을 하면서 워싱턴주 그 대법관들이 전에 그 뉴멕시코주에서였죠. 사진 기사가 포토그래퍼가 예술적인 그 표현, 자신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고 동성 결혼해서 사진 안 찍어준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법원에서 졌잖아요. 이 케이스는 연방 대법원까지 갔는데 2014년도에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하지 않겠다고 기각시켰는데 이번 케이스도 지금 꽃가게 주인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네, 귀생당에서 막 엉켰어요. 제가 뭘 잘못 눌러서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귀생당이었어요. 아, 네,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조금 강하게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럼 좀 아이를 또 그렇게 부드럽게 좀 그 다독거리고 그런 일도 있는데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이 지금 유럽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금 조정하는 기간이니까 한번 기회를 주세요라고 그 얘기를 한답니다. 나토 뭐 그 회원국들을 만나서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도 만나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다시 그 플로리다 주로 가는데 뭐 역시 그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 쓴 비용이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쓴 비용의 6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트럼프 타워를 지키는 비용만 하더라도 그게 뭐 하루에 50만 달러, 안전, 뭐 경호 이런 것은 말고요. 가족들. 그리고 뭐 아들, 딸들이 비즈니스 트립 갈 때도 늘 그 경호원이 있어야지 되고 워낙에 또 그 화려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야단 많이 하더니 돈 많이 썼다고 뭐 한 달 만에 6분의 1을 썼습니다. 다시 비 내려요.